좋아요, 구독! 알트코인들의 지각 변동. 뭔가 지금 이름이 거창합니다. 제가 사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적합할까? 뭐로 하면 좀 좋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알트코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규 알트코인과 구 알트코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규 코인, 이 알트코인, 이 블록체인 업계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 시장이에요. 기술 시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핸드폰 구입할 때 아이폰 3 쓰다가 아이폰 5 나왔대, 아이폰 7 나왔대, 아이폰 8 나왔대 하면은 그 더 좋은 거네 하고 딱 바꾸죠. 핸드폰 바꾸죠. 그 다음에 구 핸드폰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쵸? 뭐 아이폰 3 지금 어떻게 써? 뭐 지원도 안 해주는데 그거잖아요. 그쵸? 이 알트코인 시장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게 기술이 있고 신기술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구 알트코인이 완전히 버림받아 버리고 신규 코인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런데 사람들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아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코인들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코인들을 찾고 이거를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죠.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코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상장이 또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마지막 설거지 장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암호화폐를 코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가 하면서 샀다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팔고, 그런 행태가 자꾸 벌어지고, 그리고 구 알트들은 버림받는데, 그러면 그 버림받은 문제가 뭐냐? 나는 이 코인을 2017년부터 존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어요. 언제 떡상하죠? 2021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언제 떡상하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의 존버를 하다 보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오를 날만, 평단 오는 날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평단이란 거는 오지 않고 계속 힘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멈췄다가 살짝 올랐다 또 떨어지고, 또 멈췄다가 살짝 오르다 또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힘이 약하거나 기존의 기술, 아이폰 3이 없어지듯, 아이폰 2가 없어지듯 거의 구시대적인 산물이 되어가면서 뭐 이걸 사용하는 사용처도 없어지고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는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그냥 상폐시켜버리죠. 그렇죠? 누구 맘대로 상폐시켜. 내 돈 하지만 상폐시켜버립니다.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이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올라오는 코인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알트코인의 1세대들. 알트코인의 1세대, 여기 친숙한 이름들 나와요. 그렇죠? 라이트코인, 뭐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 네오, 뭐 이런 코인들 지금 기억나시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상폐된 코인도 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살아남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퍼포먼스는 동일해요.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왼쪽에 산이 보이죠? 산이 보여요, 왼쪽. 이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고점에서 떨어진 이후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바뀌고 신기술 나와서 신기술 찾아가듯, 다른 핸드폰 바뀐 듯 얘네들은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어렵나요? 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좋은 징조가 있는데,
그 점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죠. 지금 아직은 추세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현재 도미넌스는 이제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와 알트코인은 이제 대조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더라도 알트코인은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떨어지겠지만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총 100이라는 수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머지 힘이 좀 강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의 진정한 대불장은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이 과거에 2022년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지했던 이 부근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드디어 여기만 오면 이렇게 받치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받치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받치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더 상대적으로 못 갈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호재가 없는 기본적인 알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드디어 깨졌다. 드디어 깨졌다.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깨졌다. 그거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에게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서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추세선도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저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더리움의 거래 시작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호재를 볼 수 있고 저는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오르면서 상승할 때 이때 수혜를 본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스택스죠. 알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크립토 윈터 시장이 오면 가장 먼저 반등하는 존재, 가장 먼저 힘을 받는 존재는 보통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 시장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 소형주를 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락장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그때 엄청난 수익을 지금 다 가지고 왔고 비트코인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비트코인 장이 펼쳐져 왔고 그 이후로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 그것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마침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알트의 대장 중의 대장 오브 대장, 이더리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장 오브 대장의 점유율이 최근 반등을 시작했죠. 이더리움이 지난 비트코인 상승장 때 참 못 갔어요. 근데 그건 비트코인 독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서서히 알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컵밴 핸들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포함.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뚫고 내려왔죠. 그렇죠? 뚫고 내려왔어요. 보통 여기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추세선을 보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 하실 때 얘 추세선 뚫고 내려왔다 풀숏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추세선에는 이 수직, 이 대각선을 보는 추세선을 인지하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평을 인지하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대 풀숏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수평선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수평선을 보시면 과거에도 의미 있게 이 작용을 했었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의미 있게 작용을 했었던 바로 그 구간이 지금 이번에 딛고 올라간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파란색 닷. 요 구간.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 이번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번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거 한 번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니라 몇 번은 뚫고 올라갔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구나. 엄청난 힘. 뭘까요? 마켓 메이커,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 그쵸? 그 정도가 되어 주어야 이더리움이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그러면 이더리움이 20% 위로 올라가는 날이 온다. 그러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스택스가 날아갔던 것처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뭔가 코인들, 그런 쪽이 쫙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혜 코인이.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 항상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평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데 현재 이 상승세가 좋아요. 현재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태가 좋습니다. 상태가 좋고 비트코인은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고점까지 저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여길 뚫으려면 그 정도 힘은 필요하고 이때 이렇게 저항이 강했는데 다시 도전하면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은 지금 현재 주봉에서 힘을 좀 많이 못 받고 있고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어떤 코인은 현재 이런 폭락장에서도 내 사전에 조정이란 없다. 이런 코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신규 코인 중에요. 신규 코인 중에. 뭘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폭락장에서 조정이란 없다 하는 바로 이 코인. 뭘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톤코인. 톤코인. 톤코인은 디오픈 네트워크라는 텔레그램 코인이요. 텔레그램을 만든 그 형제가 만든 톤코인입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르프 형제, 드로프 형제네요. 도르프가 아니고 드로프 형제가 만든 이 텔레그램에서 사용하는 톤코인. 이 코인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랑 차트 좀 이따 볼 거지만 내 사전에 조정이란 없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 코인을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토카막 네트워크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 업비트에 보시면 톤 코인이 있어요. 요거. 근데 그건 토카막이에요. 토카막이랑 제가 지금 얘기하는 톤 코인이랑은 다른 톤이에요. 다른 톤. 톤이 달라. 제가 일화를 또 설명해 주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니 분명히 제 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요즘 톤코인이 괜찮은데 뭐 톤코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톤코인 좀 사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톤이 좀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톤이 뭐예요? 하면은 그 텔레그램 톤. 텔레그램에서 톤코인. 그럼 텔레그램 성장을 하면 톤코인도 성장하겠네.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텔레그램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텔레그램 개설하고 텔레그램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이 잘 나가면 톤도 잘 나가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나도 톤 사야지. 그래서 톤을 샀어요. 집에 와서. 근데 거기에서도 막 얘기해요. 그 톤 사면 안 되고 그 톤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톤 사면 안 돼. 그 톤 사야 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난 또 집에 와서 그 톤을 산 거죠. 집에 와서 업비트의 톤을 딱 샀어요. 근데 그 톤이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지인들을 만났는데 톤코인 대박 났다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상한 거야. 내 톤은 안 올랐는데 왜 저 톤은 올랐지? 내 평단이 너무 높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단을 너무 높게 샀나?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올랐는데 내 톤은 안 올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뭘까?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톤이 아니야. 그 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업비트에 있는 톤이랑 그 톤은 토카막 네트워크고 이게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로. 이 이름 바꿔주세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톤은 텔레그램의 톤은 디오픈 네트워크예요. 디오픈 네트워크. 완전 다른 톤이에요. 꼭 별표 3개예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름에 따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이브 코인. 하이브가 그 하이브가 아니에요. 그 BTS 나오는 그 하이브 기획사랑은 전혀 무관한 코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 예전에 하이브 기획사에서 뭐 하면서 주가가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브 코인이 치고 올라와요.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도 진짜 처음에는 이름이 똑같아서 하이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하이브 관련 뭐 코인을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무관해요, 무관. 그래서 하이브가 또 막 치고 올라.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면 하이브 코인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톤코인 차트를 보자고요. 내 사전에 조정이란 없어. 즉 알트코인 장이 엄청 폭락했죠. 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톤코인도 초기에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다 말아 올렸습니다. 다 말아 올렸고 심지어 알트코인 진짜 너무 힘들다. 완전 다 대폭락했다 할 때도 얘는 6월 달에 신고점 경신했습니다. 보이시죠? 신고점 경신. 그래서 내 사전엔 지금 조정이란 없다. 2023년부터 보면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다들 해외 거래소 가서 이럴 때 사두는구나 하면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이 우리나라 이 코인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벌써 수백 %를 먹었고 여기에도 지금 이 코인장에서도 있는 요렇게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잘 버티는 리플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톤코인은 신고점 경신을 해버렸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폭락을 했지만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런 신규 코인은. 하모린이 알려드립니다. 슈퍼 시그널. 자, 제가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XRP랑 톤이 7, 8로 되어 있어요. 이 7위와 8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톤코인이 생긴 지 뭐 그렇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톤코인이 최근에 이제 탁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8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에이다 도지보다는 위에 있어요. 1세대 알트코인 비켜! 2세대 비켜! 이러고 지금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 위에는 XRP가 남아 있습니다. XRP 지금 뭐 RWA도 붙이고 실적도 너무 좋고 AI도 있고 RWA도 있고 한데 톤코인 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톤코인이 7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XRP가 자리를 지킬지 톤코인이 언제 시총을 또 껑충 한 단계 위로 올라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다들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톤코인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톤코인은 지금도 이제 기사를 보시면 톤코인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기사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얘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공포지수도 40, 30 뭐 이러고 있는데 톤코인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럼 얘는 알트코인 시장이 폭발하는 대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톤코인의 지금 현재는 얘는 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건 없고 제가 신이 아니니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를 분석을 한다면 톤코인은 좋은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점을 높였고 저점도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정말로 이 고점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최근에 이 추세선을 보면 이 추세선을 기점으로 한번 매수 자리를 노려본다 하면은 손절가도 좀 짧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알트코인 시장이 좀 더 떨어질 거야 하면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분할 매수 또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톤코인은 상승 추세 기울기도 좋고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위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